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5초만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광고보다 데이터와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우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오래 살아남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이유로 건강을 잃는지 그 반복되는 패턴을 정리해 보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여러 자료와 통계, 그리고 AI 기반 분석 도구를 통해 수십만 건의 건강 관련 데이터, 생활 습관 자료,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경향이고, 쉽게 말하면 자주 겹치는 실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매일 반복하는 5가지 치명적인 원인과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명적이란 당장 쓰러진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면서 몸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첫 번째 원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는 것. 많은 데이터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니까 안 움직인다는 선택이 오히려 더 빨리 몸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근육 사용량이 줄어들면 1년에 평균 근육량의 35%가 감소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은 노년기 사망 원인 상위권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에 딱 3번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 이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하체 근력, 균형, 혈류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 피로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는 것. 데이터를 보면 그냥 늙어서 그래요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피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수면 부족, 수분 부족, 영양 불균형이 겹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하루 수분 섭취량이 체중 대비 기준보다 낮은 사람들은 심혈관 문제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커피보다 먼저 물 한 컵?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피로 지표가 개선된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세 번째 원인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2가지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는 것, 그리고 피로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는 것.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원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데이터에서는 수명 차이를 크게 만드는 요소로 반복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 사람과의 연결을 끊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 만날 일도 없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하지만 여러 국가의 고령자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사회적 고립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흡연이나 비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말이 줄고, 말이 줄면 생각이 느려지고, 생각이 느려지면 몸의 반응도 함께 느려집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 자극과 호르몬 분비의 문제입니다.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사람 목소리를 듣고 한 문장이라도 말을 하는 것, 전화 한 통, 엘리베이터에서의 인사, 가게 직원과의 짧은 대화. 이것만으로도 뇌 활동 지표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원인,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안 가는 습관. 자료를 보면 많은 고령자들이 병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플 때만 가는 곳.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아플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지 않는 그룹과 받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질병 발견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치료 가능성과 생존율 차이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확인하는 것, 1년에 한 번 기본 검사만이라도 받는 사람과 아예 안 받는 사람의 미래는 통계에서 분명히 갈라졌습니다. 이 다섯 번째 원인은 앞에 네 가지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행동입니다. 데이터상으로도 가장 강하게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 아직 괜찮다는 착각. 여러 국가의 고령자 건강 추적 데이터를 보면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다. 실제 수치를 보겠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생활 점검을 하지 않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0년 생존율에서 약 2,530%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낙상, 심혈관 질환, 급성 합병증의 경우 사고 발생 전 6개월 동안 생활 습관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사람이 그 신호를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사망 원인의 상당 부분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래 방치된 작은 문제의 누적이었습니다. 그럼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 상태를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준입니다. 6개월 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는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더 많이 짚게 되었는가? 잠에서 깨는 횟수가 늘었는가? 하루 중 피곤한 시간이 앞당겨졌는가? 이 중 두 가지만 해당돼도 데이터상으로는 관리 필요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병원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병이 있어야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관리 안 하는 사람이 병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사람들의 실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5가지를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실제로 적용 가능한 간단한 루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알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써먹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5가지 치명적인 원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면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대단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구조가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5가지 원인을 동시에 관리하는 현실적인 하루 루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 루틴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추적 자료에서 아침 시간대의 행동은 하루 전체 활동량과 건강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구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아침 공통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눈을 뜬 뒤 바로 침대에 오래 누워 있지 않습니다. 기상 후 10분 이내에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근력 저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아침에 물을 먼저 마십니다. 수분 섭취 시점을 비교한 자료에서는 기상 직후 수분을 섭취한 그룹이 혈압 변동 폭과 심박 불안정이 낮았습니다. 셋째, 아침에 아주 짧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5분 이내의 가벼운 움직임만 있어도 낙상 위험 지표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 3가지는 돈도 들지 않고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속적인 앉아있음입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중간 휴식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문제와 근육 감소 위험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자주 일어났습니다.
전화 통화는 서서 하기,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 물 마시러 일부러 한 번 더 걷기. 이 사소한 행동들이 하루 누적 활동량을 크게 바꿨습니다. 저녁 루틴도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대 행동은 수면의 질과 직결됩니다. 자료를 보면 저녁에 자극적인 정보와 화면 노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수면 중 각성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각성은 다음 날 피로와 인지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저녁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화면 줄이기,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잠들기 전 하루를 간단히 정리하기. 이 루틴은 뇌의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루틴은 5가지 치명적인 원인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움직임 부족을 막고, 피로를 조절하고, 고립을 줄이고, 몸 상태를 점검하고, 아직 괜찮다는 착각을 깨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루틴을 실제 사례 데이터와 함께 이렇게 바꿨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건 기분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여러 생활습관 개선 사례 데이터를 보면 아침 기상시간, 움직임 빈도, 수분 섭취만 조정해도 3개월 이내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보행 속도가 느려졌던 고령자 그룹이 아침 5분 움직임과 낮 시간 30분 간격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했을 때 보행 속도 저하가 멈추거나 오히려 소폭 개선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 보행 속도라는 지표는 중요합니다. 단순히 빨리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율과 직접 연결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행 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향후 5년 내 건강 악화 확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즉, 걷는 속도는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낮 시간 졸림과 피로도입니다. 수분 섭취 시점과 연속 앉아있는 시간을 줄인 사람들은 오후 시간대 졸림 빈도가 줄어들었고, 이는 곧 집중력과 균형 감각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낙상 위험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낙상은 노년기 사망 원인에서 항상 상위권에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의 접촉 빈도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사람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한 그룹은 우울 점수와 인지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졌습니다. 이건 감정 위로 차원이 아닙니다. 뇌 자극 빈도가 늘어나면서 신경 연결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변화들은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새로운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 작은 선택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바꿔야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행동을 오래 유지한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갔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제와 아주 조금만 다르게 보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치명적인 원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피로를 무시하는 것, 사람과의 연결을 끊는 것, 검진을 미루는 것, 그리고 아직 괜찮다고 믿는 것. 이 5가지는 특별한 실수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이 모든 내용을 하루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가 위험 신호인가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공통점이 위험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기준 대신 실제 연구와 통계에서 반복해서 사용된 생활 기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걷는 속도입니다. 여러 장기 추적 자료에서 보행 속도는 나이보다 정확한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70대라도 보행 속도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5년 생존율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신호등 건널 때 초록불 안에 여유 있게 건너는지 아니면 중간에 조급해지는지, 조급해졌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의 모습입니다.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번 손이나 팔꿈치에 힘을 줘야 하는지. 근력 감소는 통계적으로 낙상과 직접 연결됩니다. 낙상 이후 1년 이내 건강 악화 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자료는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오전인지 오후인지 저녁인지 피로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면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오후 23시 이전부터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그룹은 수면의 질과 심혈관 지표가 동시에 나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사람 목소리를 듣는 빈도입니다. 하루 동안 사람과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TV와 휴대폰 소리만 들었는지. 사회적 고립 지표가 높은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뇌 사용 빈도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는지 여부입니다. 자료를 보면 상태가 나빠진 사람일수록 괜찮다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이 말은 안심이 아니라 경고 신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5가지 기준 중 2가지만 해당돼도 데이터상으로는 관리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관리 구간은 위험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불안하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인 한 줄 기준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가 6개월 전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느려졌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몸 상태의 방향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행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와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건강 악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가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움직이지 않기로 한 하루, 피곤함을 그냥 넘긴 하루, 사람을 만나지 않은 하루, 검진을 미룬 한 해, 그리고 아직 괜찮다고 말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데이터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빨리 알아차리고 조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오늘 조금이라도 움직였는가? 누군가와 말을 나눴는가?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한 번쯤 점검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했다면 오늘은 이미 몸을 지키는 방향으로 간 날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관리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5가지 치명적인 원인은 5가지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물 마시기, 사람과 연결되기, 미리 확인하기, 그리고 괜찮다는 말을 한 번쯤 의심해 보기.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몸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니어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기를 바라며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